자, 이제 지금 녹음 다 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볼 거예요. 자, 교과서 이거 나갈 거고요. 제목이 Trash into Treasure입니다. 약간 T로 시작하니까 라임이 붙죠. 쓰레기를 보물로 오라고 하는 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리사이클에서 한층 진화된 업사이클에 대해서 배워보는 과였습니다. 되게 실용적인 과였어요. 가볼게요. Good morning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to Center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환경관리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I am 김지수. 저는 김지수고요. Head Instructor at the Center. 이 센터에 있는 대표 지도 교사입니다. Today, 오늘이요. I am going to introduce. 제가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요. 바로 An interesting way of protecting the environment.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방법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이건 그림이 참 많죠. 바로 밑에 그림 보면 왼쪽 것과 오른쪽이 있어요. Look at this picture. 자, 이 그림 한번 보셔요. Have you ever seen이라고 하는 거 현재 완료 표현이죠. 그 중에서도 뭐뭐 해본 적 있냐라고 하는 경험을 물어볼 때 ever라는 부사와 함께 쓰죠. 여러분 지금까지 본 적이 있나요? 이거죠? 본 적이 있나요? These arrow symbols. 이 화살표로 된 기호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왼쪽 오른쪽 중에 우리가 자주 봤던 건 뭐예요? 당연히 왼쪽 거 많이 보죠. 그 알루미늄 캔 같은 데 보면 무조건 그려져 있잖아요. You have, 여기도 역시 현재 완료예요. 경험을 물어봤으니 경험으로 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probably seen,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The one, 것을요. 근데 어떤 것이요? On the left, 왼쪽에 있는 것이요. 이거요. 이거 본 적 있을 거예요. on 다시 어디에서 products 어떤 제품들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or 또는요 recycling bins가 재활용 쓰레기통을 말하죠. 재활용 쓰레기통이나 어떤 제품들에서 왼쪽 모양 본 적 있을 겁니다. Yes, 맞습니다. It means recycle.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재활용이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얘가 중요한 건 아니죠. 하지만 what about은 뭐뭐는 어때? 라는 표현이지. What about the symbol? 그 기호는 어때요? 어떤 기호인데요? 제 오른쪽 거 설명할게요. 기호라고 하는 걸 하나의 장소는 아니죠, 물론. 여러분, 이 관계부사 웨어는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을 때 전통적으로 선행사가 꼭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죠. 학교나 집이나 방이나. 그렇지 않아요. 관계부사의 선행사는 꼭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무언가를 이루고 있는 배경 같은 어떤 큰 범주를 생각하면 다 되는 거야. The top arrow, 위에 있는 화살표가 가리킨다 upward, 위쪽을 가리키고 있다. 지금 얘네는 서로를 묶어가고 있는데 얘는 위쪽을 가리키고 있죠. 위에 있는 화살표가. 이렇게 위쪽 화살표가 위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 큰 그림 하나에 대한 설명이죠. 웨어리 괜찮다는 겁니다. 이건 바꿔내면 인위치라고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위에 있는 화살표가 위쪽을 가리키고 있는 저 기호는 어떠세요? 본 적 있으세요? 만약 본 적이 있다면 what does it mean?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This is what. 이것이 바로. 이 기호가 바로 what 것입니다. 관계대명사 어떤 것입니다? I am going to talk about.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이요. 그게 바로 업사이클링. 우리 친구 업사이클링이에요. It's a new trend in recycling. 자, it은 업사이클링을 이제 받는 거죠.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a new trend, 새로운 유행, 추세, 경향입니다. 뭐에 있어서?
리사이클링 하는 데 있어서 재활용에 있어서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대요. 아예 다른 뿌리는 아니에요. 리사이클링에서 파생된 게 업사이클링이라는 거죠. Let me show you.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께 몇몇 예시를요. 자, 이 그림 하나 있죠? These are piece of broken, 깨진, PP죠. 깨진 접시 조각들이 여기 있습니다. What would you with them? 여러분들은 그 깨진 유리 조각들 가지고, 깨진 접시들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Would you throw them in the trash? 쓰레기통에 그냥 버릴 건가요? 문장이 짤막짤막해서 쉬워서 좋죠. 그래요. 일과보다 더 쉬워서 개꿀. 근데 중요한 통함기 할 게 좀 많긴 해요. 이거가. After looking at the next picture. 자, 여러분 지금 이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뭐 하면? 다음에 있는 그림을 보고 나면이라고 할 거야. 보고 나면. 이때 after는 전치사로 쓰였다고 보시고 뒤에는 동명사가 온 겁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고 분사구문으로 봐도 되는데 after는 전치사와 접사가 다 있기 때문에 어디에 걸어도 다 돼요.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중요한 거 어쨌든 보는 거니까 ing는 중요한 겁니다. 다음 사실 그림을 보고 나면 당신은 당신의 그런 생각을 바꿀지도 몰라요. 쓰레기 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거죠. 자, 드디어 하나 남았습니다. 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첫 번째, 원오브라고 시작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자,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원오 최복단. 한 번 더. 원오 최복단. 이게 뭐냐면 원오브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뜻이 뭐뭐 중 하나라는 거잖아요. 원오브가 나오면 뒤에 너무 자연스럽게 늘 패턴처럼 나오는 게 있다. 원오브 뒤에는 비교급과 최상급을 물어보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최상급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죠. 왜냐면 뭐뭐들 중 하나니까. 그 명사는 무슨 명사여야 돼요? 복수 명사여야 돼요. 여기까지 가져가면 여기까지의 뜻이 뭐가 된다? 가장 뭐뭐 한 것들 중 하나가 된 거예요. 가장 뭐뭐 한 것들 중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럼 결국 몇 개란 소리라고? 하나란 소리예요. 그럼 동사를 is를 써야 돼, 알 써야 돼? 하나니까. is, 즉 단수 동사를 쓰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주어가 되면 동사를 쓸 때는 동사는 뭘 써야 된다? 단수 동사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어 최복단이에요. 2년 전 대평고등학교 2학년 이웃학교 선배들 학교 시험지 서술형 2-1번이었을 겁니다. 거기 내용이 뭐였냐면 저기 캐나다의 초기 유럽 점령지 중에 타투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표현이 딱 뭐였냐면 타투삭 is one of the earliest European occupations in Canada 이 문장이 있었어요. 그 문장 그대로 정답으로 쓰는 자리였는데 단어 짤막짤막 주고 주어진 단어 다 변형해서 쓰십시오가 문제였거든요. 어쨌든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원어보다 최상급 보수 명사예요. 자, 이제 지우고 가볼 건데 얘는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하나는 빠져 있었네요. 가볼까요? 원, 오 해놓고 자 여기 급은 없죠. 최상급이나 비급급은 아예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있다면 최상급을 써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최상급 같은 건 빠져 있고 대신 뭐 있습니까? 복수명사 보이죠? 그리고 동사 보세요. has 무슨 동사? 단수 동사 보이죠? 이게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해석해 갈게요. 그 부셔진 조각들 중 하나는 하나가 주어 그래서 그 부셔진 조각들 중 하나는 has been turned 이것도 현재 완료인데 거기다가 수동태까지 써놨죠. 왜 수동태를 썼습니까? 원래 turn이라고 하는 건 turn A into B의 형태로 쓰잖아요. A를 B로 바꾸다예요. 여기선 깨진 유리 입장이니까 유리는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 게 맞겠죠. 그래서
A가 주어로 가서 수동태가 된 형태입니다. 여기 A 없죠? B만 남아있죠? 주어는 이거로 바뀌었다예요. 그래서 그것 중 하나가 바뀌었다. 뭘로? 사랑스러운 아이템으로, 물품으로 바뀌었대요. 너무 이쁘네요. Isn't it beautiful? 예쁘지 않나요? 근데 예쁘긴 한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똑같은 예쁜 보리 이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업사이클링으로 만들었고 하나는 그냥 새 거로 만들었어요. 뭐 살래요? 솔직히 진짜 인간적으로 새 거 사겠죠. 왜요? 왠지 찝찝 그래요. 이래서 우리나라 망했습니다. 자 다음이요. 이번에 이 가방 볼게요. 이건 진짜 일진입니까? 이거 메고 다니면 아무도 못 건들 것 같죠? 새사슬이 그냥 가방에 지렁지렁. What do you think this bag is made of?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 가방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나요? 인데요. 이렇게 생긴 걸 우리 간접 의문이라고 해요. 간접문은 별거 없습니다. 간접문이라는 게 뭐냐면 의문사가 접속사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하는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의문사가 접속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뭘로 판단하면 됩니까? 문장에 접사가 하나 넣을 때마다 추가되는 게 뭡니까? 반드시. 그렇죠. 동사잖아요. 보니까 여기 제가 이미 표시해놨죠. 동사가 2개예요. 그런데 what 말고는 접사가 없어. 그럼 필연적으로 what이라고 하는 의문사가 접사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야. 이런 걸 간접 의문이라고 합니다. 자, 간접 의문문은 원래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가 일반적인데 이것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외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의문사가 먼저 나가고 주어 동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예요. 이 예외는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 첫 번째 나온 이 주절에 있는 동사, 이 동사가 특정한 동사일 때 이 뒤에 있던 의문사가 앞으로 이동하거든요. 누구냐면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빌 게이츠죠. 한 번만 따라할게요. 빌 게이츠 신세. 네, 미국 사람 이름 말할 것 같이 하다가 마지막에 중국말입니다. 빌 게이츠 신세. 땡큐 고마워요. 잘 안 따라하는데 보통 아이들이 아직 여러분을 떼보지 않았습니다. 빌리브가 이 자리에 있으면 게스가 이 자리에 있으면 상상하다 이매진이 저 자리에 있으면 suppose가 저 자리에 있으면 지금 나온 think가 저 자리에 있으면 마지막 say가 저 자리에 있으면 뒤에 있는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가요. 원래 간접 의문은 주동, 의주동인데 의주동 하는 경우가 있다. 언제다? 앞에 있는 동사가 비계 사신세일 때는 뒤에 있는 의문사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가더라 입니다.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그죠? 비계 사신세 언어 체복단 제가 이렇게 해줘야지 안 까먹죠. 여러분 혼자 안 하세요. 언어 체복단 베개 사신세 이 영상 보는 사람 선생님 또라이 줘야겠네. 이제 갈게요. 이 가방 뭘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You wouldn't believe. 당신 아마도 믿지 못할 거예요. 그 사실을요. 자, 이 팩트가 사실이라는 단어잖아. 사실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진 않죠. 이런 명사를 뭐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관념 따위를 가리키는 명사를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추상명사는요. 보통 거의 열의 아홉은 뒤에 that을 달고 온다. 이 that은요. 앞에 있는 추상명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완전하게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접속사예요. 이런 that을 뭐라고 하냐면 동격의 that이라고 합니다. 얘기들, 이 동격 that은 작년 여러분 고3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선배 고3 시험지에 제가 영복을 매년 맡았다고 했죠. 동격 that은 관계대명사랑 되게
비슷해 보여. 뒤에서 설명을 받으니까. 단 절대로 동격뜻은 위치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뭐 선행사 사람 아니니까 위치로 써도 안 돼, 안 돼. 무조건 대 쓰는 거야. 무조건 대 쓰는 거야. 해석은 뭐뭐라는 이라고 하면 돼요, 그냥. 뭐라는 사실. 뭐라는 사실. This nice bag. 이 멋진 가방이 만들어졌다라는 사실. 그런데 뭘로 만들어졌다? Hundreds of. 우리 천, 십, 백, 천 이럴 때 10,000, 100 있잖아요. 그게 200이든 300이든 6,000이든 s를 원래 안 붙여. s를 붙이는 유일한 경우는 바로 of와 함께 쓰여서 수백이라고 할 때만 s를 붙이는 거예요. 이때 무조건 붙여야 돼. hundreds of. 수백 개의 ring pose, ring, 고리 모양의 풀, 당기는 거니까 따개라고 할게요. 우리 이거 다 뭔지 알죠? 병따개가 캔에 있는 거. 고리 모양 따개가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온 건데요? From empty cans. 빈 깡통에서 가져온 수백 개의 고리형 따개로 만들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당신은 믿지 못할 겁니다. 자, 이렇게 as you can see. 당신이 볼 수 있듯이. 이때 as는 뭐뭐 듯이, 뭐뭐처럼 이라고 하면 돼요. 당신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can turn A into B 아까 했었죠. 쓰레기를 뭐로 바꿀 수 있다? into something 무언가로. 그런데 어떤 무언가? new and useful 새롭고 유용한 무언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new and useful something 하면 절대 안 되죠. 중학교 때 역시 배웠던 사실. 띵이나 원이나 뭐로 끝나는? 바디로 끝나는 명사 부류들은 형용사가 어디 붙는다? 뒤에서 오는 거 다 들어봤죠? 띵원 바디 명사는 형용사가 후치 수식한다더라. 자, 그리고 다음 문장은 그럼 왜 업사이클링 하는 건데? 그냥 예뻐서? 아니, 목적이 나왔어. 목적, 뭐에? 업사이클링의 목적은 바로 is the same, 같대요. as, 뭐뭐와 같대요. 해놓고 that 나왔다? 이때 that은 그것이라고 하는 대명사 맞아. 뭐의 그것과 같다? 재활용의 그것과 같다야. 그럼 지금 이게 비교 대상이 똑같죠? 업사이클링의 꼴은 재활용의 뭐가 같다? 꼴과 같다 맞죠? 이게 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는 표현이긴 한데요. it은 쓰면 안 된다? it도 그것이고 that도 그것인데 선생님 it은 왜 못 쓰냐면요. it 같은 거나 또는 them 같은 거 있죠. 얘네는 뒤에서 이렇게 전명구나 또는 뭐 관계대명사절 있잖아. 이런 거에 수식을 못 받아요. 수식을 못 받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있을래 됐을냐고 물어보는 문제는 뒤에 전명구나 관계사절이 있으면 무조건 대셔야 돼요. 어쨌든 재활용과 업사이클링, 재활용의 목적은 같더라. 즉 그게 뭐였는데? to reduce waste. 쓰레기를 줄이는 거 맞잖아. 뭐 함으로써? reusing. 재사용함으로써요. 뭐를? 오래된 재료를 다시 사용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것은 공동 목표가 맞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차이는 있겠죠.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건 뭘 가지냐 하면 greater emphasis,야. 재활용보다 더 큰 뭘 한다고? emphasis, what is it? 강조지, 그치? 강조? 더 큰 강조를 하더래. 요거 동사 형태는 어떻게 써요? emphasize라고 하면 이건 동사 형태죠? 얘는 지금 명사 형태고요. 더 큰 강조점을 두는데 어디다가 두냐면 creative and artistic use야. 재사용을 하긴 할 건데 그 재사용이 되게 창의적이어야 되겠지. 창의적이라는 거 그만큼 예술적이기도 하는 수도 있지.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재사용을 훨씬 더 강조하는 편이
바로 업사이클링이래. 그래서 upcycled items, 업사이클링 된 아이템 맞지? 수동태 PP야. 업사이클링 된 물건들은요, 가치가 있으니까 can be sold, 판매가 될 수도 있단다. on the market, 시장에 뭐로써?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탈바꿈되어서 팔 수 있대. That's why. 이것도 전통적으로 잘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요? That's why는 꼭 that's because와 함께 물어봐요. why 쓸래, because 쓸래. 이거 둘 다 되는 말이죠. That's why를 쓰면 해석이 그냥 쉽게 그래서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럼 뒤에는 뭐가 와? 결과가 오는 거야. 그런데 that's because는 그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니까 뒤에는 원인이 와야 돼. 여기선 that's why 그냥 therefore 따라서 그래서로 받을게요. 그래서 즉 판매를 할 수가 있어서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that 이하라고 말하는 거야. 대생략 영접대 upcycling 이라는 것이 turn A into B 한데 이 글의 제목처럼 trash를 into treasure 보물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한대. 왜? 보물은 상품적 가치가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업사이클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다 했어요.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요. We are going to listen. 한번 들어볼 거야. To three people. 세 사람 얘기를 좀 들어볼 건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involved라고 돼 있지. 원래 involve는 참여시키다, 포함시키다라서 involve A in B라고 쓰는 게 기본 형태다. 그럼 이게 뜻이 A를 B에 참여시키다란 말이야. 이걸 수동태로 바꿔내면 A란 대상이 앞에 주어가 돼서 be involved in B가 되겠지. 그럼 이게 수동태지만 해석은 어떻게 하냐? 누군가가 나를 참여시켰으면 내 입장에서 뭐야? 참여? 그냥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B에 참여되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다라는 능동형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be involved in B가 B에 참여하다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주어 빼고 비동사까지 빼고 involved in만 남으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동사를 형용사 형태로만 만들어주면 돼. 어떻게? B에 참여하는까지가 되는 겁니다. B에 참여하는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여기 비동사가 있으면 안 돼요. 만약 여기다 people are 쓰는 순간 틀리는 거다. 왜? 앞에 이미 내가 동사 썼지. 동사 또 못 써.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리는 참여하다라는 동사 대신에 그냥 사람을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비동사를 빼고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형용사 구를 만들어낸 거죠. 어디에 참여한다? In upcycling in different ways. 저마다 다른 방식들로 업사이클링에 참여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요. 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우리의 친구 탐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탐은요, Manufacturer Switzerland입니다. 스위스에 살고 있는 제조업자예요. 제조업자. We upcycle. 우리는 업사이클링을 합니다. 시트. 오래된 시트를요. 시트라고 하면 얇은 막이나 뭐 종이나 덮개나 모든 걸 다 가리켜요. 오래된 시트인데 used for covering trucks. 트럭을 보통 덮을 때 쓰는 트럭을 덮는 데 사용되는 낡은 시트들을 뭘로 업사이클합니다. 이때 인트는 뭐뭐로가 되겠죠. 터프, 튼튼한 거. 아주 튼튼하고 아이 캐칭. 눈을 사로잡는 지갑이야. 그만큼 매력적인 지갑이 되겠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지갑으로 업사이클을 합니다. Because the used sheets, 그 중고 시트들, 사용된 시트들이 보통은 말이죠. 트럭 덮고 나면 다 버려지기 때문에요. 수동태죠.
We can get. 저희는 얻을 수가 있어요. them. 그것들을 거의 거저 얻겠죠. 어차피 버릴 거 가져오는 거니까. 그것들을 매우 싸게 얻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cheap은요. 싼이라는 형용사도 있고 싸게란 부사도 있어요. 둘 다 있기 때문에 굳이 cheaply라고 안 써도 됩니다. 써도 상관은 없지만 그것들을 싸게 구입해옵니다. 그럼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던 the used sheets를 가리키겠죠. 이 사용된 시트들을 값싸게 떼와요. 그럼 뭐 돈이 얼마 안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지만요. Our products, 우리가 만든 제품들이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면 with their unique patterns, 아주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대열은 앞에 있는 프로덕트를 가리키죠. 아주 독특한 패턴이 있는 우리 제품들은요. 사실 팔린답니다. 재료는 헐값에 사왔지만 팔 때는 at high price, 매우 높은 값에 판매가 된답니다. 개꿀. 그래서요. 제 생각에 여기도 대생략되어 있죠. creative recycling, 창의적인 이 업사이클링과 관련되는 아이디어들이 있으면요. can lead to 한데요. lead to는 여러분 뭐뭐로 이어지다 라는 얘도 대표적인 자동사 부류예요. 내가 자동사라고 쓰면 항상 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수동태를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형태예요? BPP를 포함한 PP 따위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can be 하고 lead의 PP형인 led to를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저 쓰지 않습니다. 왜? 뜻 자체가 뭐뭐로 이어지다. 수동태 같아 보이지 않니? 뜻 자체가 수동인 경우는 수동태를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뭐로 이어질 수 있다? 바로 profitable. 우리 예술이. 쓴 거 뭐라고 썼지? 다시 읽어보고 싶은데 꺼낼 시간이 없네. 이윤이 되는, 돈이 되는, 수익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 타마씨 안녕. 끝. 두 번째, 마리 김밥말이. 이번에는 아르티스트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예술가 마리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I definitely love cycling. 저는 너무너무 업사이클링이 좋아요. And it has awesome potential. 그것은 아주 awesome하면 멋진, 엄청난 이런 뜻이죠. 아주 멋진,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unwanted, 원치 않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래서 버리고 싶어하는 일상적인 물건들이 can be transformed. transform, 바꾸다. 우리 계속 아까 나왔던 turn이랑 같은 단어죠. 바뀔 수 있어요. 뭘로? into artwork. 예술품으로 바뀔 수가 있대요. whenever는 복합관계 부사지만 접속사로 뭐뭐 할 때마다 라는 표현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단어죠. whenever 뭐 할 때마다 I see 내가 볼 때마다 무엇을요? all furniture or empty bottles 오래된 가구라든지 빈 병 같은 것들을 볼 때마다 I am always inspired. 저는 언제나 그것들에 의해서 영감을 받게 돼요. PP죠. 영감을 받습니다. 또 나왔다. perfected. 아까 했던 거죠. 추상명사의 무슨 대시라고? 동격 대시라고. 뭘로 못 바꾼다고? 위치로 못 바꾼다고. The fact that 뭐라는 사실인데 I can give. 내가 줄 수 있다는 사실. 뭐를? 뭐에게? 그것들에게. 이게 사형식이라서 에게라고 해석할게요. 간접 목적어 자리입니다. 여기는 직접 목적어 자리고요. 뒤에는 뭐뭐를 이라고 해석할 거죠. 내가 그것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명, whole new life,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잘못 묶었어. 줄 수 있다는 사실까지, 줄 수 있다는 사실이
thrills 합니다. 여기 동사로 쓰였죠. 여기 s 보이죠? 당연히 있어야겠죠. 더 팩트가 3인칭 단수 주어였으니까 thrills me입니다. thrills는요, 여기 있는 단어는 excite로 바꿀 수도 있어요. excites. 얘도 동사니까 원래 이거 뭐뭐를 흥분시키다가 되겠죠. excites me, thrills me. 저를 흥분시킵니다. 영복여우가 또 잘하는 짓이 뭐냐면요. 만약에 어법 문제라고 쳐봐요. 그럼 여기 지금 thrill하고 s 붙어 있죠. 근데 학교 시험 문제 가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thrill 대신에 excite를 쓴 거고 뒤에 s가 붙었으니까 문제는 없는 건데 이렇게 바꾸면 원래 이렇게 생긴 단어가 있었는데 바뀌었다 뭐지? 틀렸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이런 짓을 해요. 그래서 유효를 많이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나를 흥분시킵니다. 자, 다시 일로 와서 댐이 가리키는 거 뭡니까? 댐이 가리키는 거 위에 있었던 all furniture or empty bottles잖아요. 자, 이걸 댐으로 받았다. 우리 지금 이거 A or B죠. A or B라고 나오면 이거 수일치 어떻게 하게요? A and B면 A랑 B니까 두 개 다잖아. 그럼 복수가 맞다? 근데 A or B는 B한테 수일치를 하는 거야. B한테 맞추는 거야. 그럼 여기 furniture엔 S가 안 붙어 있으니까 단수지. 그런데 5월이라서 furniture를 보는 게 아니라 empty bottles에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를 보고 맞추는 거라고. A or B는 대명사를 쓸 때 B를 보고 맞추는 겁니다. I hope, 저는 그래서 희망해요. that ER을요, 명적. My artwork, 내가 그렇게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만든 예술 작품들이 will open people's eyes, 사람들의 눈을 뜨이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에 대해서? To a new kind of beauty, 이전까지 없던 새로운 종류의 아름다움. 이게 바로 뭐의 아름다움입니까? 업사이클링 제품의 아름다움을 말하죠. 업사이클링 작품이 되겠습니다. 작품의 아름다움. 마리도 안녕. 다음은 드디어 대한민국 한국 학생 유진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Last year, 작년에 말이야, I got, 나는 받았다. A new school bag. 새 학교 가방을 받았는데,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 삼촌이 줬는데, It was cool looking. 그 가방은 아주 멋져 보이고, and unique, 되게 독특했단 말이야. When I heard, 내가 들었을 때, that year라고, 이거에는 that 생략된 게 제법 많네요. 그것이 was made, 만들어졌다고 들었을 때, 뭐로부터? Out of all airbag, 우리 자동차 에어백 있잖아. 오래된 에어백 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I was quite surprised. 여러분 선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에어백 터진 걸로 만들었다 그러면 삼촌 역시 멋져요. 되게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꽤 놀랐죠.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갓 했대요. 여기는 갓은요 오형식에서의 갓이거든요. 원래 get이 뜻이 뭐가 있어요? 뭐뭐가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뒤에 목적어 쓰고 그 다음 목적격 부었을 때 뭐 써요? 투부정사 아니면 PP 형태 써야 되는 거죠. 투부정사는 능동일 때 쓰는 거고 PP는 수동일 때 쓰는 건데 여기서는 이것이,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뭐 말하는 거냐면 그 가방이 낡은 에어백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절. 여기 this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리키는 거야. 미안해요. 다 했어? 여섯 개. 지금 수업 중이라 제가 확인할 수는 없겠고 잘했겠지 뭐. 고생했어요. 안녕. 이 오빠 키 완전 크지? 187. 장난 아니지. 형아는 182. 아빠가 179.
엄마가 166인가 그렇대. 내가 물어봤지. 너무 크길래. 역시 유전이. 자, 그 사실이 나를 관심이 생기게 만들었죠. 관심을 느끼게 만들었죠. 그래서 PP를 쓰는 겁니다. 내 관심을 갖게끔 어디에? 업사이클링에 관심이 생기게끔 만들었고요. 결국 eventually led 했대요. 자, 동사가 병렬이죠. this led로 갈 건데 이 뒤를 보면 쌤이 아까 설명했던 거 비슷한 게 나왔어요. lead to 보이죠? 제가 아까 lead to 자체는 자동사라고 했습니다. 이때 to는요 전치사였던 거거든요. 전치사라서 뒤에는 명사가 오거나 동명사가 와야 돼요. 반면에 지금 보고 있는 얘는 있죠. 얘는 오형식 동사로 쓰였어요. lead A 투부정사 형태를 쓰게 되고요. 이러면 해석이 A가 V 하도록 이끌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건 투부정사예요. 이때는 이건 수동태도 돼요. 그래서 A가 V 하도록 이끌다. 얘는 아까 뭐뭐로 이어지다. 뜻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해석해 볼게요. 이것이 이끌었다. 내가 뭐 하도록? to join, 가입하도록 이끌었대요. 어디에요? 학교 업사이클링 동아리에 가입하도록 이끌었대요. 참 단순한 녀석이구만. 그래서 through the club, 그 동아리를 통해서요. 이 동아리보다는 관략 동아리가 나은 것 같아요. 나는 만들었습니다. 몇몇 제품들을 만들었고요. 또 배웠대요. plenty of는 많은이라는 뜻이죠. 많은 업사이클링과 관련된 팁들에 대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When I gave 그래서 이건 진짜 복수인가요? 복수? 삼촌한테 받아서 얘도 복수하는 거야. 제가 줬을 때 종이 구슬로 만든 목걸이를 선물로 내 가장 친한 친구한테 줬을 때 손절 아닙니까? 죄송해요. 친구가 너무 좋아했대요. 그럼 분위기 너무 냉랭한 거 아니에요? 친구한테 선물을 줬을 때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했대. 와, 이게 뭐야? 업사이클링 넌 진짜 지구도 지키고 친구도 지키고 최고야. 이렇게 했나 봐요. 자까지 세 명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이제 맺은 말이에요. As you have heard,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왔다시피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건요. 입니다. 널리, 널리지는 인정하다죠. 인정받고 있대요. PP. 뭐로써 인정받는데요? As a great new way. 아주 멋진 새로운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대요. 뭐 하는 방법인데요?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Now, 자 이제 it's time to wrap up. wrap up 하면요. 하던 일을 마무리 짓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그래서 업사이클링이라는 걸 통해서요. You can create, 당신은 만들 수 있죠. Beautiful artwork,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까 그 프랑스 사람처럼요. 두 번째, make money, 아까 스위스에 있는 제조업자처럼 돈을 벌 수도 있고요. And 마지막으로 help protect the environment, 환경 보호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help라는 동사는 특이하게 삼형식으로 바로 뒤에 동사 목적어를 쓰는데 투부정사를 써요. 그런데 생략도 가능해요. 그냥 얼핏 보면 동사를 두 번 쓴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to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라고 합니다. 환경 보호를 도와줍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even if 비록 you can't make 당신이 만들 수는 없을지도 몰라도요. 뭐를? 그 upcycled products 업사이클링된 제품을 당신 스스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이건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없어서 말은 됩니다. 네 스스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you can still 당신은 그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못 만들면 뭐 하면 돼? 남이 만든 거 사면 되잖아. 그래서 by using them 그 them은 위에 있던 upcycled products가 되겠죠. 이 제품들을 구입해서 사용함으로써 역시나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것은 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여기 뒤에 비교급이죠? 비교급 앞에 강조할 때 much, even, still, a lot, far, by far 같은 거 쓰는데 사실 쓸 수 있는 걸 외우는 것보다는 쓸 수 없는 걸 외우는 게 좋고요. 고등학교에서 맨날 뭐 안 된다고 뭐 안 될까요? 중학교 때 나왔었죠. 그렇죠. 벨이 안 되는 것만 사실 기억하면 돼요. 그래도 한 번은 써볼게요. much, even, still, a lot, far, by far까지 해서 이것들이 전부 다 비교급 앞에서 훨씬이라는 의미로 강조할 때 쓰이는 부사죠. 보다는 베리가 안 돼요. 이거 외우기 싫은 사람 베리가 안 돼요. 기억하세요 그냥. 뒤에 건 하는 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으나 이선배들 할 때는 이거 시험범위 아니긴 했는데. 자, let's make a paper three-bead bracelet. 한번 붓을 팔찌 만들어봐. 제가 목걸이라고 했잖아요. 넥클리스라고 잘못 말했네요. 브레이슬릿 팔찌입니다. 팔찌. 자, 1단계 on the paper 종이에다가 마크하면 표시하다예요. 표시하다. 표시를 하세요. Every 1cm 1cm마다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모든이 아니라 1cm마다 표시를 해요. Along the one side 한쪽을 따라서요. On the opposite side 그리고 반대편에다가는요. 역시 mark 표시를 하세요. The first 0.5cm 최초 0.5cm 자리에다가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나서 continue to mark 계속해서 표시를 해가세요. 역시 1cm마다 starting from there 거기서 시작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간격이 1, 1인데 반대편은 1이 안 되는 절반 0.5에서 시작해서 1, 1이니까 서로 평행선이 되진 않겠죠. 약간 엇나가게끔 지금 선이 그어지겠죠. 세 번째, draw lines. 선을 그으세요. 어떻게 함으로써? By connecting the marks. 우리가 아까 양쪽에 표시해놨던 거 있지. 이걸 서로 연결시킴으로써요. On both sides. 양쪽에 있는 것들을요. As shown in the picture. 여기 사진이 없지만 사진에 보이는 대로예요. 사진에서 보여지는 대로. 네 번째, cut. 자르세요. Along the lines. 그 선을 따라 가위질하세요. To get a long triangle. 긴 삼각형이 나오는 걸 얻기 위해서 잘라보세요. 그리고 나선 테이프를 붙이세요. 이게 아까 제변. 네. 저변, 아랫변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삼각형의 아랫변을요. 테이프를 바로 빨대랑 같이 붙이세요. 스트로 빨대랑 같이 붙이세요. 그리고 나서 풀을 붙이세요. 풀을 바르세요. 어디다가? On inner side of the triangle. 삼각형의 안쪽 면에다가 풀을 바르세요. 안쪽 면에다가. And 그리고 나서 wrap it. 싸세요. 그걸. 뭐를? 그 빨대 주변을 그 삼각형 긴 걸로 아주 타이틀리, 빡빡하게, 단단히 감으세요. cut
the straw. 이제 빨대를 양쪽 끝에서 자르세요. 이제 당신은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붓을요. 이게 붓을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선 repeat, 반복하세요. 필요한 대로 이걸 계속 반복해 나가세요.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나와봐야 서술형으로 나와야 되는데 객관식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근데 서술형 쓰기에 너무 아까워서. 마지막입니다. 여기 있었군요. 꿰세요. thread 하면 실로 꿰다라는 뜻이죠. 꿰세요. the beads, 그 구슬들을 함께 꿰세요. on a piece of stretch string. stretch 하면 신축성이 좋은, 늘어나는 거죠. 신축성이 좋은 끈 조각에다가 그 구슬들을 함께 꿰어내세요. 그리고 나면 tie, 묶으세요. both ends of the string together. 그 끈의 양쪽 끝을 이제 묶어야 팔에 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구슬 팔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 만들어 본 적 있잖아요. 만들어 본 적 있는 사람. 이건 제법 많이 만들던데.